1959년 1월 23일 소련 우랄 공가대학교 학생 10명이 등반을 준비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르토르텐 산이었다. 팀의 리더 유고르 디아틀로프, 그는 이 팀을 이끌어 이 혹독한 산을 오를 계획이었다. 팀원 대부분이 경험 많은 등산가들이었고 조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산을 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것도 매우 이상하게.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월 25일 그들은 기차를 타고 출발했다. 1월 27일 마지막 마을을 지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1959년 2월 26일 탐사대의 실종 소식을 접한 구조대는 홀라트샤을 산에서 실종자 수색에 착수했다. 26일 구조대가 탐사의 임시 야영지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탐사대원 5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하지만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은 악천후와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한동안 연기되었다. 구조대는 5월 4일에 소나무 숲에서 약 75m 정도 떨어진 계곡에서 탐사대원 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하지만 수색 작업에서 발견된 시체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탐사대원 9명이 살고 있던 텐트에 남아있는 찢어진 흔적은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찢겨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처음 발견된 탐사대원 5명의 시신은 영하 30도에 달하는 상황에서 속옷 차림에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발견되었다. 나중에 발견된 탐사대원 4명의 시신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고 부패된 상태였다. 등반대장 다틀로프는 주먹 다짐을 한 것 마냥 오른손 주먹에 상처가 나 있었다. 또 다른 변사자 2명은 머리뼈에 금이 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의 머리뼈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이동 능력을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여성 대원 1명은 혀가 없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전나무는 불에 타 있었다. 탐사대원들의 피부는 주황색으로 변한 상태였고 탐사대원들이 입고 있던 옷에서는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이들은 모두 숙련된 등산가들이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맨발로 텐트를 찢고 뛰쳐나와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원정에는 원래 10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리 유디는 건강 문제로 중간에 하산했다. 그는 팀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다. 2월 1일 그들은 오르토르텐 산에 도착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상적으로 보였다. 구조대는 그들이 남긴 마지막 사진과 일기를 발견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다. 텐트 안에서 장난을 치며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 기대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남아있는 마지막 기록이다. 그리고 2월 2일 밤 무언가가 그들을 텐트 밖으로 내몰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신발도 없이 설원을 달려나가야 했다. 시신들은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지만 사건은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후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다. 가설 첫 번째, 눈사태설. 눈사태가 발생했고 그들은 급하게 텐트를 찢고 도망쳤다는 주장. 하지만 문제는 눈사태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설 두 번째, 군사 실험서. 소련 정부가 이 지역에서 비밀 군사 실험을 했다는 가설도 있다. 실제로 방사능 흔적이 남아있었고 이상하게도 소련은 사건을 빨리 종결했다. 가설 세 번째, 초자연적 존재. 몇몇 목격자는 그날 밤 산 위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혹시 그들은 무언가를 본 게 아닐까?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6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소련 정부는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지만 진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몇 년 후 유일한 생존자인 유리 유디인이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았다. 그는 친구들의 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건 결코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다.